미국 사모펀드들이 지금 환매 요청이 지금 들어와서요. 아마 이렇게 주식시장, 채권시장에 지금 뭐 이런 뭐 자산을 쉽게 매각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데서 아마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돌려주리라 생각하는데요. 전체 자산의 5에서 7% 수준으로 환매 요청을 인해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다. 환매 요청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모펀드들의 대출들이 약간 이렇게 부실화된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대출이 이제 사실 이렇게 제도권 내에서 은행권이라든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이렇게 금융권들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그런 데서 어떤 신용 평가에 있어서 안 좋은 기업들은 돈을 빌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위험 자산들에게 위험한 저르죠. 거기서 이제 돈을 빌리지 못하는 데서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거겠죠. 빌려주거나.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는 크죠. 리스크는 큰데 결국 리스크가 커졌는데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많은 손실을 본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됐다. 모두가 이제 똑같은 상황은 아닌데 사모펀드들의 대출 비율이 전체 대출에 있어서 몇 퍼센트나 되는가? 글로벌 사모대출 시장이 1조 8천억 달러 이상이라는데, 그래서 제2금융위기 촉발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전체 미국 대출에 미국 시장에서 사모펀드 대출 비율을 볼게요. 미국 사모대출 시장이 부실채권 비율이 사상 최고치인 9.2%까지 상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데 전체 시장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2020년 1월 블랙록, 아폴로 등 주요 운용사들의 대출 부실 손실이 보고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출 부실 우려로 인해 사모펀드 대출에 대한 펀드런 이렇게 공포가 확산, 일부 펀드는 환매 제한을 적용했다. 50%만 지급 등 이런 걸.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 손실률이 7% 이상으로 추정되고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에 부실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미국 연준이 비은행 금융기관의 위험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도 이렇게 미국 사모대출 투자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국내 금융권에 미국 사모펀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뭐 큰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주식시장, 채권시장 이로 인해서 좀 다운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그렇죠.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진 기업들이 근본적으로 불과 몇 년 앞을 놔두고 결국 중국 업체에서 시장이 잠식될 거다. 자동차 같은 거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주요 시장에 중국과의 경쟁이 안 되는 데는 지금 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 스마트폰이 전 세계를 다 처음에는 미미하더니 다 쓸고 중국 자동차도 62% 전기차를 앞으로 좀 많이 가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또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 내연기관차에서도 중국차가 또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총 302개 기업 중에 28개 차입자에서 38건의 부실을 확인했다. 2024년도에는 8.2%를 상회를 했는데요. 부실 대출이 9.2%니까 엄청난 것도 아니네요. 네네. 그래서 연간 이익 2,500만 달러의 소규모 발행사 부실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규모 발행사 업종은 다양하게 분포한다. 이런 데는 이익이 주로 1억 달러 이하, 부채 5억 달러 이하 중견기업으로 이렇게 구성해갖고 추적했는데 높은 금리 수준이 현금 흐름 악화와 부실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네네. 근데 이게 지금 미국 사모대출 부실률이 2024년도에도 2025년도에 부실을 계속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요. 그렇게까지 큰 포인트는 이렇게 그때와 비해서 차이는 안 난다.
다만 심리적인 공포로 인해서 뱅크런이 일어났을 때 이게 더 위험한 부분이라서요. 사실 이것을 정확히 알아보는 게 낫겠죠. 은행들이 사모펀드에 돈을 빌려 기업 인수를 지원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2020년도에 1조 2천억 달러에서 2025년 2조 3천억 달러 큰 폭 증가이다. 글로벌 사모대출 시장 규모가. 그래서 이 중에 미국 비중이 70% 이상이 미국 시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 헬스케어라든지 기술 섹터 중심으로 자금이 집중되었다. 발행 스프레드는 사상 최저 수준. 이렇게 해서 그래서 AI 기업들의 조달 수요 급증에 따라 새로운 사모대출 형태가 등장. 사모대출의 부도율은 2025년 4분기에 2.46%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디폴트 상황에서 투자자의 대출 만기 연장, 계약 조건 조정 등을 강화하면 실질적인 부도율은 더 클 가능성. 그래서 주식 채권 같은 것과 달리 개별 기관의 내부 모델에 의존하고 있어서 자산 가치 평가 때 주식 채권은 객관적인 정보가 있는데 이거는 자기 나름대로 할 수가 있어서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부실을 덮을 수 있어서 사모대출 시장 위험이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될 수 있는 경로가 형성돼 있다. 사모대출은 제도권 금융이 아니거든요. 제도권 금융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권 금융에게서 뱅크런이 나오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건 그렇죠. 개인 돈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개인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문제는 되지 않는다. 다만 자금 경색 문제는 이게 심리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 뱅크런 문제까지 이겠느냐라는 거지. 그리고 이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의 국채 금리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채권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역은행이 적극적으로 그 부동산을 인수를 해가지고 괜찮게 그 도시에 사람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도저히 인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이 부분이 해결된다. 또는 그 부동산 그 해당되는 빌딩의 부동산에 기초한 단순 채권으로 복잡하게 여러 가지 섞지 말고 해서 글로벌 판매를 해보라. 그러면 판매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동성을 마련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모대출이 지금 미국에서 70%인데 펀드론 이거는 그 개인 자금이죠. 어떻게 좀 규모는 좀 크긴 합니다만 대출 시장이 급격한 축소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자금이 일단 미국에 많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시중에 떠도는 자금이 많아서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데까지도 투자하는구나. 그래서 자금 규모는 일단 많다. 시중에 유동성은 되게 많다. 이것이 49조 펀드 미국 은행 전체 대출 규모 대비 사모대출 이 부분이 굉장히 미미하네요. 그래서 또 다른 기사마다 좀 틀리는데요.
이래서 익스포저라는 것은 특정 기업이나 금융회사 자산과 연관된 위험에 노출된 투자 대출 금액을 의미한다. 금융사건 발생 시에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 노출 규모 이런 부분 뭐 부동산 PF라든지 신용 리스크, 시장 리스크, 손실 가능 금액을 측정할 때 이용하기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미국 은행들의 사모대출 익스포저가 3천억 달러 수준이랍니다. 전체 자신 자산에 비해서. 그렇게 해서 이거를 오히려 부추기는 그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실률이 10년 전에 전체 대출의 33.6%에 불과했던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비중이 10.4%로 3배 가까이 뛰었는데요. 전체 금융 시스템을 흔들 정도는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만 주시장, 채권시장은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보다는 중국과의 경쟁력에서 밀려난 기업들이 주식 가치가 급락할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이것을 추세였을 때 미리미리 그들이 판다는 거죠. 아, 이게 5년 후에 이렇게 된다고? 3년에 이렇게 기업이 된다고? 미리미리 판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주식은 미래 가치를 보기 때문에 채권도 미리미리 판다는 거죠. 5년 후에가 구형 기술이 되어서 경쟁력이 사라질 것 같다는 예측이 들었을 때 그것을 다 팔아채긴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거라고 해서 판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 기술이 오히려 이들을 빠른 시간에 구형 기술로 만들어줌으로써 이 부분에 오히려 이렇게 미국이 기술을 사가지고 국가 어떤 국가에서 이렇게 중앙은행 국가에서 돈을 찍는 방식으로 가서 무한자본으로 싸우게 하고 기술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도와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같은 시간만 지연을 한 채 차일피일 그 위험을 갖다가 몇 년에 터질 거를 갖다가 내버려 두고 당장 그렇죠 내버려 두고 그것을 숨기고 망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국가 중앙은행으로 이렇게 해서 무한자본으로 중국이든 뭐 다른 나라는 다른 무한자본으로 싸우는 여기는 유한자본 빌려서 싸우는 거 아니겠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강해드리거나 기술을 이렇게 확보를 해드리는 방법으로 제가 도움이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자체적으로 기술을 해결하지 못하고 중국 경쟁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2025년 3월 대출 부실률은 99.2% 사상 최고치 경신이죠. 뭐 전체 대출의 10.4%에서 이게 된다 해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흔들어질 정도는 아니다. 다만 그걸 부추기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부추기고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또는 미 국채비가 미 달러 표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평가손 이 부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이제 점점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팔지는 않고 있지만 평가손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국가은행으로 빨리 전환시키고 대거 이렇게 그들을 미국 국채라든지 주식들 문제가 되는 주식에 사들여서 소각을 해버리면 희소 가치를 만들어주면 미국 달러의 전 세계적인 지위가 지켜질 뿐만 아니라 더 좋아질 거다 이 부분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국외에서 의결만 하면 되는데 그대로 그냥 부도내도록 미국이 망하도록 또는 미국의 어떤 금융 시스템이 망하거나 달러가 붕괴되거나 여러 개 주가 이제 그때 우리는 난 유로화 할 거야 하고 다른 나라로 이렇게 쪼개지는 것 또는 그들에게 군사력을 투사해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네. 유럽연합도 가입했다가 탈퇴를 하거나 영국가들한테 군사력을 투사하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이 워낙에 하나 된 지가 오래됐는데 이 부분이 달러가 이제 문제가 될 때 이 국가가 여러 개로 쪼개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라는 것이죠.